좋은 대학이 성공된 삶을 보장해주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사교육의 유명 강사들이 전하는 메시지이다. 좋은 대학은 성공이라는 우리 사회의 성공 방정식. 이것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후 약 40여 년간 세계 역사에도 손꼽는 고속 성장을 했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다. 초고속 성장을 하는 가운데 조직도 계속 팽창했고 우리 사회는 인재가 부족했다. 80년대 초 25% 수준에 불과했던 4년제 대학 진학률을 생각해보면 좋은 대학이 성공을 보장해줄 수 있었고 입시에 올인하는 것도 좋은 삶의 전략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90년대까지의 이야기이고 2000년대 이후 이런 고속 성장은 이미 멈추었으며 대학 응시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을 정도로 대학의 희소성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좋은 대학이라는 목표에 모든 초점을 맞췄던 우리의 교육도 이제 리셋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상황뿐만이 아니다. 이 시대가 교육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AI 등으로 대표되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불확실성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2017년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불과 5년도 남지 않은 미래의 직종별로 50에서 90%에 해당하는 직무에서 AI가 대체 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불확실한 세계, 낯선 것이 일상이 되는 미래를 대비하여 교육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OECD나 다보스 포럼과 같은 세계의 리더 그룹은 역량과 함께 태도, 인성과 같은 새로운 요소들을 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이 쏟아져 지식이 그 효용 가치를 급격히 잃고 있고 불확실한 세상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 속에서 방향을 잡고 적응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태도나 인성과 같은 존재의 힘이기 때문이다. 사피엔스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 유발 하라리도 그의 저서를 통해 말한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은 변화하며 사는 방법, 모르는 것을 마주하며 사는 방법이다. 좋은 대학이 곧 성공이라는 성공 방정식이 끼어진 시대, 낯선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지금의 우리 교육은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제시해줄 새로운 교육은 어떤 것일까? 꿈꾸는 교육공동체 입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꿈꾸는 교육선교회 대표 목사 고형욱입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뜻밖에도 학교였습니다. 왜 학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까요? 교회가 학교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어떤 교육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의도냐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도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의도라면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신앙적 관점에서 지금의 교육은 인간 중심적 믿음을 기초로 하기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부속품을 만들려는 의도이기에 이 사회 가운데 하나의 부속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교육의 모습은 한국 사회 가운데 만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요? 꿈꾸는 교육공동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꿈꾸는 교육공동체의 교육은 이 시대의 교육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꾸는 교육공동체의 교육이 어떤 모습일까요?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꿈꾸는 교육공동체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교장 이성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첫 입학 설명회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각자의 상황이 저마다 다르시겠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금과 다른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마음을 같이 하시는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새로운 교육에 대해 꿈꾸며 고민하고 준비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첫 입학 설명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가 꿈꾸는 교육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이 나무, 혹시 무슨 나무인지 아시나요? 이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열릴까 궁금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사과 열매가 열리겠죠. 사과나무니까요. 존재는 그 존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새로운 교육은 이 한 문장 위에서 시작합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삶 전체를 통해서 맺을 삶의 열매에 관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꿈꾸는 교육 공동체 교육의 제일 관심사는 그 뿌리가 되는 아이들의 존재에 있습니다. 존재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이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존재일까?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한마디로 대답하긴 어려운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성경은 단순하고 대담한 답을 던져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성경의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깊은 의미와 신비가 담겨 있겠지만, 오류를 감수하고 아주 단순하게 말해보면 원래 설계대로라면 인간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피조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에 가까운 탁월함을 가지고 미완성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더 아름답게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새로운 창조를 하며 살아가게 지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탁월함이란 이 사회에서 아주 성공한 극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말이지 우리 자신에게 어울리는 말이라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이 탁월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왜 우리는 탁월하게 살고 있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탁월함이 빛나지 못하도록, 원래의 설계대로 살지 못하도록 막는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른들, 또 미디어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아직 외부의 자극들을 걸러낼 충분한 준비가 덜 된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이런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청소년기에는 좋은 것들도 빠르게 받아들이지만 나쁜 자극들은 더 빠르게 흡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 안에 남겨진 부정적인 생각들과 나쁜 습관들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며 자신의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이 장애물들이 되는 생각과 태도,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죄의 습관, 이것들을 제거해주면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아이들은 자기만의 탁월함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진짜 나, 트루 셀프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믿음이자 교육 신념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이 신념들을 바탕으로 존재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하고자 하며 저희는 이런 교육의 방향을 존재교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존재교육은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곧 탁월한 존재로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회복된 탁월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깨달은 아이들은 이제 자신의 성공을 넘어서는 세상을 향한 더 큰 관심,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 관심과 비전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 저희 교육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존재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교육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정체성 교육, 지식 교육, 역량 교육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교육 요소는 중고등과정 6년에 걸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무게중심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누적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1, 2년 차에 정체성 교육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그 뿌리를 튼튼히 하게 되고 3, 4년 차는 지식교육이 본격적으로 심화되며 동시에 꿈을 찾아가는 단계가 되고 마지막으로 5, 6년 차는 역량교육이 얹혀지면서 세상으로 나갈 보다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교육 요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체성 교육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서 정체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오현준입니다. 정체성 교육은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존재 교육의 뿌리가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익히게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 교육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 세계관이고 두 번째는 습관 훈련입니다. 먼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계관이란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을 보는 특정한 관점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작은 말에도 사실은 하나의 세계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며 자랄수록 아이들은 사람은 변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작은 말에도 세계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을 형성한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를 볼 때도 나는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또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과 세상을 볼 때도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가진 세계관은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까지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한 사람이 가진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세상을 향한 올바른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 알아가기, 나를 알아가기, 그리고 세상 알아가기라는 세 가지 교과 영역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배우며 아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관점으로 다른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바로 습관 훈련입니다. 습관 훈련은 기독교 세계관에서 배운 관점을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습관 훈련은 아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5가지 요소에서 특정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죠. 이 영역들은 삶에서 매우 필요하고 또 주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 좋은 습관을 가진 아이의 삶은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습관 훈련은 위에서 배운 기독교 세계관을 아이들의 행동을 통해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습관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기독교 세계관이 정말 세상에서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습관 훈련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탁월해질 수 있다고 배운 아이가 이 습관 훈련을 통해서는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함께 해줌으로써 그 경험을 통해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또 탁월하게 성장할 수 있는 존재라는 세계관을 강화하고 확인하고 확장하는 단계가 바로 이 습관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기독교 세계관과 습관 훈련은 서로 긴밀히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들이 올바른 정체성, 나를 향한 관점과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한 올바른 관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정체성 교육입니다.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한 아이는 자연스럽게 지식교육과 역량교육에서 탁월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지식교육과 역량교육에서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단순히 지식과 역량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정체성 교육으로 돌아와 아이들 안에 잘못된 정체성과 세계관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교정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식교육과 역량교육에서 탁월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올바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교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서 함께 하시는 반소연 선생님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반소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반소연입니다. 앞에서 전도사님이 말씀해주신 정체성 교육은 단순히 교과목으로만 구성되어 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학교 생활 전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 공동체의 모든 선생님들이 정체성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들과 깊이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 공동체에서 어떤 선생님이 될지 생각해 보면서 저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아이들과 잘 대화하고 아이들과 잘 교제하고 그런 선생님들이 가장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때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관계 엄청 친밀했고 아이들과의 교우 관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은 분위기의 환경이 선생님과 아이들 또 아이들 서로 간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넘어 삶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동역자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또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만나게 될 아이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에 무척 설레입니다. 네, 같이 정체성 교육에 대해 들어보셨는데요.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성경과 인문학, 세계 역사에 기반하여 아이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 관점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과거, 모든 전통과 또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더 큰 이야기의 일부분임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정체성 교육이 열어주는 새로운 시야는 우리 아이들이 개인의 성공을 넘어 세상을 향한 큰 꿈을 찾아가는 초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존재교육의 두 번째 요소인 지식교육을 만나보겠습니다. 지식교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교과목들이 중심이 됩니다. 저희는 지식교육을 두 가지로 재분류하는데 하나는 생각의 도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창조세계의 이해입니다. 생각의 도구는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적인 유산을 이해하는 것, 또 그 위에서 새로운 생각을 발전시키는 도구로서의 이성을 갈고 닦는 과목들로 구성됩니다. 독서, 문법, 외국어 등의 언어 영역과 논리, 수, 기하학 등의 수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세계의 이해는 세계 속에 게시된 창조주의 섭리를 배우고 또 인간들이 만들어온 세상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해 과학과 역사, 사회 등의 과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과목들을 새롭게 분류한 것은 아이들이 각 과목을 배우면서 시험이나 입시를 넘어 그 배움의 목적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지식교육의 한 분과인 과학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서 과학을 담당하게 될 김예지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생물학을 전공하였는데요.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세상에 있는 자연의 법칙들과 또 생물들이 매우 섬세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구조들을 배우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전보다 새롭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식 교육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던
저의 시각을 바꾸게 됐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는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심장의 주된 역할은 혈액 운반, 그러니까 온몸에 있는 세포들에게 피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혈액은 온몸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를 제공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를 통해서 오염된 혈액은 먼저 우심방으로 들어가게 돼요.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이동하게 되고 혈액은 다시 우심실을 통해서 폐로 들어가게 되고 폐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산소만 남게 된 혈액은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좌심방은 좌심실로 옮겨지고 이제 좌심실에서 온몸에 있는 부분에게 깨끗한 혈액이 공급되게 됩니다. 이렇게 온몸을 돌고 다시 이산화탄소로 오염된 혈액은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고 다시 위의 모든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은 일정한 속도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때 정확한 압력과 속도로 펌핑이 되어야만 온몸의 혈액을 원활하게 운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조금이라도 속도나 압력이 줄어들거나 심장에 있는 혈관의 한 부분이라도 수축된다면 그것이 저희가 흔히 아는 심장 질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심장은 원래 뛰는 것이고 숨은 당연히 쉬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구조들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매 순간 살아 숨쉬는 것이 기적이고 축복이구나,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과학 수업은 단순히 과학적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나의 철학적 고민, 타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창조 세계와 환경에 대한 생각까지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 교육이 갖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어서 수학 선생님 만나보시겠습니다. 저는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서 수학을 가르치게 될 신혜조입니다.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지식 교육에서 중요한 지점은 학습의 시작에서부터 과정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과 결과의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 존재를 훈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와 공간의 법칙과 질서를 알아가는데 좋은 도구입니다. 수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언어로서 잘 짜여진 교육과정 안에서 학습자 스스로가 수학적 논리 체계를 만들고 그 위에 위계를 쌓을 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수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을 이야기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수학이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을 알려주는 언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참 많은 어려운 과목이죠. 그래서 저는 수학이 저희의 존재 교육에 아주 적합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를 훈련한다는 것을 수학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길이가 긴 문장제 문제를 만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읽지도 않고 풀기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읽지도 않고 포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려울 것 같아서 포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 안에는 긴 문장제 문제가 어려웠던 경험으로 문제를 회피하거나 열심히 풀었으나 틀렸던 좌절된 경험으로 도전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잘못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몰라서 문제를 포기하는 경우는 문제를 푸는 방법만 알려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무조건 포기부터 하는 잘못된 습관을 가진 친구라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도망가려고 하는 태도나 좌절된 경험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지점이 수학이라는 지식교육과 존재교육이 만나게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의 존재교육은 각 학생의 상황에마다 다르겠지만 앞의 예처럼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문장제 문제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이 습관을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복의 형태는 긴 문장제 문제이지만 난이도가 낮아서 쉽게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문제로 시작해서 점차 난이도를 조절하여 좌절의 경험을 넘어설 수 있게 하는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풀림으로써 도망가지 않고 문제를 넘어서는 경험으로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는 과정을 거친 학생은 수학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도망가지 않게 될 것이고, 문제를 틀려서 좌절하는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고 발전하다 보면 자신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망가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꿈꾸는 교육 공동체가 지향하고 있는 지식교육은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를 넘어 새로운 관점과 세계관을 확장하는 공부, 두려움을 넘어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해가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볼링을 칠 때 볼이 굴러가는 것을 보면 끝까지 결과를 보지 않아도 두 손을 치켜들 수 있습니다. 방향은 결과를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제대로 간다면 좋은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교육에서는 결과를 통해 과정을 점검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의 탁월함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과정을 가진 존재로 만드는 것이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지식교육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교육은 이처럼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확장해주고 각자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준다는 점에서 존재교육의 중요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험 역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한 아이가 시험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면 이것은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과정이 잘못된 것이 없는지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또 아이들에게는 잘못된 공부 습관이나 태도를 드러내어 교정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존재교육의 마지막 요소인 역량교육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량교육은 바른 정체성과 지식을 가진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디딤돌 역할을 해주는 교육입니다. 역량교육은 자신의 꿈과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인 비전 트랙과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을 배우는 현대적 지식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비전 트랙부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서 역사와 사회를 담당하는 윤창현이라고 합니다.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서 역사와 사회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지식교육 과정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아이는 이제 세상 안에서 자신의 성찰하는 눈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10대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 과정 중 하나는 자신의 꿈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전 트랙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세상과 세상 안에서의 자신을 성찰하며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꿈꾸는 교육 공동체 비전 트랙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비전을 탐구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을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비전 탐색의 단계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비전 탐색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세상 안에서 그것들을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지식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3, 4년 차의 친구들이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또 재능검사, 강점검사 같은 스스로 또는 제3자의 시선으로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 도구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강점들과 나의 영역들 그리고 나의 관심사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비전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연구는 비전 탐색을 통해 다양한 키워드를 발견한 친구들이 큰 틀의 방향을 잡고 보다 깊이 탐구하며 그 키워드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비전 탐색을 끝낸
4년차에서 5년차의 친구들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본인의 관심사에 맞는 전문가들을 발견하고 또 전문가들이 이미 준비해 놓은 컨텐츠들에 참여하고 연구를 바라보고 또 그 연구들을 찾아보면서 본인의 상상 속에 있었던 분야와 그리고 실제 그 분야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비교하며 보다 깊이 그 간격들을 메꾸는 과정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비전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은 나의 관심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 그것들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정리하며 로드맵으로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그 과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는 비전 트랙을 통해 아이들이 이 깊은 탐구의 영역을, 이 탐구의 과정을 함께 동행하며 세상의 많은 영역들 중 학생 자신이 기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과 좌표를 잡을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입니다. 존재가 정리된 아이의 모든 과정은 그의 합당한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교육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역량 교육은 바른 정체성과 지식을 갖게 된 아이가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경험한 아이는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넘어서 아이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현대적 지식 트랙을 만나보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지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배워둬야 할 여러 가지 역량들이 있는데요.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현대적 지식 트랙에서는 그러한 역량들을 과목으로 편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지식이라든지 코딩, 창학과 정신, 디자인 띵킹, 그런 것, 커뮤니케이션 등등 그런 것들이겠죠. 저는 대학과 기업에서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가르치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띵킹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그들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이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디자인 띵킹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공감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관련된 부분은 창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공감과 동정을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empathy와 sympathy인데요. 공감은 실제 사람들의 생활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그들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가 빠지는 것이 되겠죠.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현대적 지식 트랙, 그 중에서도 디자인 띵킹에서는 제대로 공감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디자인 띵킹과 같은 역량 교육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존재교육의 세 가지 영역인 정체성 교육, 지식교육, 역량교육에 대해 들어보셨습니다. 저는 저희의 교육을 통해 자기의 존재가 정리되고 성경과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더 큰 이야기와 연결된 아이들은 세계를 품고 꿈꾸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는 세계를 품은 아이들이 그 꿈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꿈을 꿉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분명히 알게 된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영역에 뛰어들어 남들과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그 영역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사는 것을, 또 그 영역에 100명, 500명, 1000명 그 이상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 있을 그 자리가 꼭 이 대한민국에 제한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속에서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아이들 멋지지 않습니까? 아직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작은 씨앗과 같은 꿈꾸는 교육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속에서 아름드리 나무처럼 세워질 아이들의 미래를 보신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또 뻔히 정해져 있는 것 같은 세상의 판 위에서 뻔하지 않은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으신 가정이 있으시다면 초청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22대 총장 김은용입니다. 꿈꾸는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꿈꾸는 교육 공동체 개교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20년 전에 평양 땅의 작은 선교사 방에서 학생 2명을 데리고 시작됐던 학교가 세계 최대의
신학교로 또 수많은 일꾼들을 배출해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이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꿈꾸는 교육 공동체가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고 함께 생활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스스로를 발견해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육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수 있을지가 정말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꿈꾸는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뚝우뚝 세워지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정말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갈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꿈꾸는 교회의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처음 마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아서 이 아름다운 사명을 더 힘차게 감당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개교와 또 이렇게 새롭게 발돋움하고 시작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는 교육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드립니다. 한 사람의 삶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는 교육의 힘을 믿기에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가 세워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가슴 역시 무척 뛰었습니다. 미래학자이자 교육학자인 마크 프랜스키는 교육을 로켓 과학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아이들은 로켓이고 교육자들은 로켓 과학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스스로의 힘으로 비행을 해 나갑니다. 이때 로켓 과학자인 우리 교육자들이 해야 할 역할은 아이들이 최소한의 외부 도움으로 스스로 이륙하여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탐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환경을 마련해주며 지지해주는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아이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연료로 삼아서 하나님의 꿈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용기 있게 또 거침없이 탐사를 시작할 수 있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알로하. 저는 미국 하와이 주립대 한국 대표 윤호중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느님께서 많은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지만 지금이 바로 가장 중요한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친구까지 함께 성장한다면 여러분 모두 신나는 학교 생활이 될 거라 생각하고 꿈꾸는 공동체의 에이스로 멋진 출발을 하시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조만간 꿈꾸는 공동체와 저희 미국 하와이 주립대가 서로 협력해서 여러분과 미국 학생들이 함께 만나는 멋진 추억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꿈꾸는 공동체의 멋진 출발을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할로. 급변하는 세상 환경 안에서 생존하고 성장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은 좋은 스펙보다는 좋은 인성과 좋은 태도를 가진 인재들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교육은 이러한 좋은 태도와 내면의 힘을 중시한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꿈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어느 상황에서도 도전할 수 있고 세계에서도 잘 적응하고 그리고 누구하고도 잘 어울리는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사회에 많이 배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첫 번째 입학 설명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꿈꾸는 교육 공동체에서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꿀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꿈꾸는 교육 공동체의 교육 철학과 기독교 교육 방침에 동의하는 부모님의 자녀로 신입생은 09년 출생한 학생, 편입생은 중학교 1,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합니다. 목사나 전도사 혹은 선교사 자녀의 경우 특별 전형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별 전형의 경우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꿈꾸는 교육 공동체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 방법은 온라인 및 방문 접수로 운영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11월 24일 수요일부터 12월 3일 금요일까지며 이메일로 제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방문 접수는 12월 1일 수요일부터 12월 3일 금요일까지며 꿈꾸는 교육 공동체로 오셔서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접수 이후 면접과 학부모 교육, 입학생 캠프가 진행됩니다.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방문 접수 기간 동안 상담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행동하는 영성과 창조하는 지성, 함께하는 인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 꿈꾸는 교육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